그 오세훈 시장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 9시부터 집무실 그리고 공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와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또 뭔가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엎친 데 겹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내용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어제 오늘 핫하시죠. 아이고, 오세훈 시장님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모로 핫하죠. 핫하신데,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시청과 이제 공관 이제 압수수색 됐고 이제 강 전 부시장님이죠. 지금 아마 고문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자택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명태균 관련돼서인데 네. 조금 검찰이 혐의점을 확실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관련돼서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았냐. 대권 행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토어제 네. 그거 관련돼서도 이제 너무 이제 큰 내상을 입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상처한테 소금 뿌리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곤란해진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참모인 완전 최측근인 오세훈 시장과 정치 생명을 같이 해왔던 20년 넘게 같이 했었는데 강 전 부시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사가 턱밑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혐의점이나 증거가 확실히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포토라인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꽤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뭐 강의 같은 거 하실 때도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우리 당에 사실 지금 꽤 무게감 있는 괜찮은 정치인분들이 정말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그냥 토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은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으셨는데 그래도 행정 깔끔하게 잘해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서울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미지 타격 되게 크시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깔끔한 이미지가 있으셨잖아요. 이제 뭐 깔끔하게 그래도 뭐 이렇게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구설에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지금 명태균 이슈에 다 묻혀가지고 완전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되게 구태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되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수사가 더 돼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 너무 진흙탕에 같이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그래도 중도들한테는 좀 소구력이 있어라는 이미지가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계엄 사태에서 뭐 이렇게 되게 입장 많이 바꾸셨잖아요. 오락가락했죠. 네, 오락가락 바꾸시고 뭐 이제 시도지사들 다들 이제 입장 내시면서 거기에 계속 이제 목소리를 함께 하시면서 사실 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내신다고?라는 의구심을 되게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장점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분이 좀 괜찮은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이라고 상징되는 그 이미지가 진짜 요 몇 달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에서는 서울시장을 몇 선이나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거물급 맞아요.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가서 계속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겨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역할을 해오셨던 건데 그의 자산을 이렇게 다 잃어서야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진짜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4선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쌓아온 게 진짜 되게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러니까요.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르르르 무너져. 네. 중도라는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러니까 말도 쉽게 오락가락하고 근데 이게 맞아요. 입장이 바뀌는 게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포섭이 가능하고 여기에도 소구력이 있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너무 맹신한 거이지 않냐. 왜냐면은 현안이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중도의 길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고 맞아요. 예, 손을 펴보니 남은 거는 이제 그냥 공기밖에 없는 맞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어시적인 표현. 그런가요? 급하게 지어내느라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씨가 뭔가 입을 열 때마다 빨리 조사해라, 뭐 하냐, 빨리 수사해라, 막 이러면서 좀 검찰을 다그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난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고 빨리 치고 올라올 거란 본인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저는 이것도 이건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지방선거 곧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 걱정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진짜 많이 하세요. 음. 네, 서울시 어떻게 다시 찾아왔냐. 맞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중도 하차하고 또 여기 뺏기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 얘기 진짜 그러니까요.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욕심을 내실 땐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수습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네. 그럼 토허제 얘기도 그냥 이어서 갈게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35일 만에 번복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어떡하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더 큰 이슈인 게 이게 행정력, 그러니까 시정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도마에 올랐어요. 예, 이것도 진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완전 실패했다. 그러니까 시장님 쪽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 놀이 하려다가 이게 이제 잘못 발을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있을 당시에 그 정부가 왜 이렇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냐? 그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러니까요. 온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지 않습니까? 저 그때 보트피플로 들어왔잖아요. 네. 저 진짜 제가 그때 넘어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부동산하고 이제 청년 그러니까요. 정책 딱 보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보트피플로 배를 타고 저어서 네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지긋지긋한 얘기인데 다람쥐 왜요? 아니 이게 다람쥐 왜? 넘어져가지고 안고 얘기하세요.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KB 부동산 데이터에 이제 따르면은 연봉 7,800만 원 가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가정이라고 하면 4인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18억이라고 했었을 때 네. 22년 동안 숨만 쉬고 그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 식구 엄마 아빠 자녀 둘이 숨만 쉬고 거의 12년을 12년이죠. 12년 동안 그러니까 숨만 쉬고 22년 동안 숨을 쉬어야 되고 9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은 11년 반 정도를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 매매가가 9억 하는 아파트 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10억도 잘 없기 때문에 10억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집을 못 사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은 또 2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6년. 예,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17년 걸리던 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21년, 23년 정도 걸리다가 지금 26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집값이 이제 거의 폭등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또 1등 당첨금보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포에 있는 그 삼성 그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30평형대가 60억에 거래가 맞아요.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인데 너무 과욕을 부리셨다. 지금 서울 강남에 계신 분들도 싫어하세요. 박정훈 배현진 의원도 뭐 SNS에 글을 올렸고 맞아요. 그렇죠. 고동진 의원도 대치동 삼성동 이렇게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지역구에서 완전 뭐 항의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오원순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너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번복까지 하셨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엊그제 TV조선 인터뷰에 나가셔가지고 네. 토호제 관련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거를 거둬들일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틀 뒤에 지금 번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책 실패를 시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는 저렇게 내가 서울특별시를 잘 알아. 내가 부동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 통합 뭐 모아 주택 이런 거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내가 서울시 부동산 관련돼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 맹신을 했던 게 이번에 이제 최악수지 않냐.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크 포함해 가지고 이번 토호제로 거의 뭐
쉼표가 아니라 대선 관련돼서 거의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너무 커서 덮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이슈인데도 안 덮여요. 앞만 이렇게 해도 안 덮여. 너무 커. 너무 커서 이걸 이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것도 너무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헛발질 할 수밖에 맞아. 없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급해. 왜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콩밤에 갑자기 왜 하셨어요? 콩밭에 가 있다 하길래 콩밤에는 분위기잖아요. 네. 저 그 노래 처음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아 그래요? 이 노래 뭔지 내가 알아요? 알아요. 내가 진짜요? 알아요. 마음이 급해서 내가 또 헛발질을 했네. 아 나이가 나왔어요. 콩밤 이거 몰라 진짜? 진짜 몰라요. 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떡해. 여러분은 아시죠? 콩밤에는 몰라요? 미안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도 이 토허제 번복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던데요. 이거 페이스북 올라왔던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감독님? 이거 올라왔어요. 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습니다.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서는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서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게 용산하고 그죠? 네, 송파에 더 다른 송파까지. 지역까지. 예. 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 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29번의 줄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 토어제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큐에 요거 좋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정리 싹 됐어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던가 아니면 보수가 이제 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랑 그 안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간과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네. 생각했나? 이런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정책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쵸. 이거랑 그다음에 그 방역 정책 청기 올리고 폐기 내려 뭐 이거 있잖아요. 4명 되고 6명 안 돼.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최근에도 유튜브에 뜨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부동산 정책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는 되고 갑자기 안 됐다가 뭐 그렇죠. 됐다가 안 네. 됐다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러지? 통계 조작도 지시한 정부니까. 그러니까요. 뭐, 사람 좋은 척은 자기 혼자 다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벙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근데 본인들은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황당한데 그렇죠. 정말 너무 황당한데 어쨌든 저도 그때 굉장히 분노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런 거는 저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고통은 국민의 몫이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네. 고통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가? 대표의 저 SNS에 120% 공감하지만 그러니까요. 맨 마지막 한 문장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죠? 수습이 될까요? 수습이 될까요? 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지방은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내일 또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부산에 가긴 하는데 그래요.
부산은 집값이 빠지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근데 맞아요. 아파트를 너무 지어대는 것도 맞아요.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집값은 대구도 그래요. 집값대로 대구도 빠지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지역은 빠지고 특정 지역은 필요 이상으로 지금 과도하게 오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면은 뭐 장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쓰면은 진짜 피눈물을 흘리다 못해 그게 약간 원한 같은 거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 없는 사람이 이사 다녀야 되고 더 이제 이 전셋집을 연장 못 하고 그 전셋값을 올려야 되고 네. 이런 게 되게 모르겠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뭐 그 감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한 몇 달간 스트레스가 오래 가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네. 그다음에 아기 있는 집들은 아시겠지만 아기 학교 옮기랴 뭐 옮기랴 이게 되게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책 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라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결정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야지. 뭐 도시개발 전문가다, 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해가지고 그냥 막 저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의사 결정자들이 최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으로 정치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분들이 진짜 쉽게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의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그 분노 버튼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군대 문제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근데 의식주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나를 지금 건드려 놨다. 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저는 좋았는데. 네,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시간 되게 빨리 갔죠.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저희가 이게 국민연금도 얘기해야 이 다음 되는데. 질문은 이준석 의원 우리 지금 얘기가 아직도 많은데 연금. 지금 이준석 그 우리가 2개 더 남았잖아요.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연금 얘기를 할까요? 뭐 할까요? 뭐 이준석 이거는 두 그냥 개다 그러, 1분씩. 그러셨습니까? 이후 이외에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대선 출마 오케이. 예, 축하합니다. 말고 이거 기다렸군요. 아니 말고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질문도 한 문장이에요. 딴 건 다 긴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예. 사실 근데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응. 뭐 영화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 맞아. 3,500명 봤던데. 영화 그래요? 네, 준스톤 이어원 CGV에서 몇 명 봤는지 확인 가능한데 그래요? 50대 이상이 44%인가 보고 30대가 그나마 많이 제 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준석 의원의 영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3,500명이 봤으니까 나라도 좀 관심 가져줘야지. 허은하 대표가 봤대요 최근에. 어디 영화관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찾기가 어려워요.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찾는 게 또 미션이네, 그죠? 너무 재밌어. 네. 어쨌든 그래서 3,500명인가? 3,500명. 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본 건가? 그쵸. 뭐, 네. 예. 요즘에 유튜브 하시던데 유튜브 동접도 3,000명 정도는 되시던데. 그분들인가 봐요. 아, 그럼 그분들인가 보다. 인원동원 돌려막기. 아, 웃긴다.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네. 네. 여러분들은 영화 있어요. 제가 안 알려드리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준석 스파, 개혁신당 아니에요, 혹시? 아, 저 되게 이분께 관심 많아요. 왜요? 그냥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얘기 아닐 땐 되게 날카롭다가 요새 또 이렇게 본인이 대선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감 떨어지신 것도 재밌고 그런 거 저 관찰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지나가다 또 따기를 확 때렸어. 요즘 여의도 약간 비화 같은 거 많이 돌지 않습니까? 어.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도 되고 해가지고 그 원래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국회 반장들이랑 뭐 식사 자리를 했는데 네. 사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은 본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자리에서 저도 뭐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다른 정치인들 얘기를 밥 먹으면서 욕을 그렇게 했다고. 아, 그래요? 참 예, 일관되게. 비판을 엄청 했다고 하면서 저도 약간 그 대화 나누던 사람이 하던 얘기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참 일관적이셔. 아, 그래요? 네, 그 왜 안철수 의원 옆방에 있는데 욕하다가 걸려가지고 싸움 한 번 나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아니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가지고 너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재밌었던 거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이준석 그래요? 의원이 아무도 모르실 텐데 어플을 만들었어. 이준석과 대화하는 맞아요. 그런 그래요? 약간 버블 같은 거 아이돌이랑 대화하는 거 그래요? 같은 우리 거 그 다운받자. 어. 대화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 무료죠? 무료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정말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다고 치면은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지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맨날 팬덤 장사하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뭐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니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했을 게 눈에 다운로드 몇 그려지는데 개 받았는지 또 세보고 혼자. 그럴 것 같아요. 같은데 본인이 이런 어플을 만들다니 참 재밌는 사람이다. 다음 주에는 그 네. 어플 몇 명이나 다운받았는지 네, 제가 한번 체크해가지고. 그것도 돼요? 그 앱스토어랑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면은 그 다운이 몇 개 정도 됐는지는 보여요. 그 별점 몇 개인지도 네. 보이잖아요. 저보다 더 아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무텐다드도 몰랐잖아. 무텐다드도 몰랐다면서요. 아니 대표님이 그때 그 채널 A 무텐다드가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에 네, 나와가지고 대표님이 무텐다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제 저도 알아들었죠. 근데 몰랐으면 찾아봤겠죠. 그러니까요. 무텐다드가 뭔지. 아니 대표님 그 착장이 무텐다드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텐다드. 너무 재밌다. 그럼 무텐다드면 그 무신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무텐다드예요? 무신사에 스탠다드 라인이 있어요. 약간 유니클로나 정말. 탑텐 같은 그런 좀 깔끔한 베이직 라인. 우리 감독님들 몰랐죠? 지금? 무텐다드 몰랐죠? 우리 모르겠어요. 감독님들도 40대인데. 근데 이거 모르는구나. 옷을 그럼 인터넷으로 대표는 구매하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무텐다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입는 그런 베이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SNL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무신사 냄새나 약간 이런 거 놀리는 걸로도 좀 쓰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사석에서 봐도 아시다시피 진짜 잘 입어요. 맞아요. 따라 입고 쉽게 입으세요. 뭐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텐다드가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엄청 뿌듯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무신사 모른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놀리면 안 돼요. 저한테 심하다. 저는 옷은 백화점에서 준호님 심하시다. 옷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레절레. 난 네. 절레절레. 무텐다도 모르는 거 절레절레. 안 돼, 대표님보다 뒤처진다. 아쉽다. 맞아요. 한 번씩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람쥐하고 이제 얘기하세요. 안 되겠다. 그죠? 다람쥐한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응원해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이오터님은 약간 이거 매기는 건데. 이거 놀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신 저 건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재밌게 아니, 하는 두 분한테 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이름을. 놀리신 것 같아. 자, 제가 이거 읽어드려야 돼요. 김진호님, 김혜림님 응원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준호님, 정혜림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괜찮습니다. 성은 제대로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많이들 너무한데. 헷갈려 하시기 저는 그래요?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야, 해정이라고 썼잖아요. 김혜림이었나요? 김혜림, 김혜림이었나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더 이름을 각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찰을 크게 하나 달고 와요. 아니 감독님 우리 다음 주에는 엄청 크게 자막으로 이름을 넣어주세요. 아니요. 더 슬퍼지지 않을까. 넌 여태 뭐 했니? 국회 출마다 하고. 명찰보다 그게 낫잖아요. 명찰보다 저희가 크게 자막을. 네. 하여튼 이름 여기다가 이제 정혜림 이렇게. 정혜림. 고쳐주셨네요. 네. 고쳐주셨어요. 네, 그냥 오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적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 감사해요. 진호는 잘못 적으실 수 있는데 정이랑 김은 다르지 않나요? 내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키보드 위치는 외우는 사람이라서 무텐다드는 몰라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잘못 우리- 적으신 걸로. 그러니까요. 네. 정혜림이다. 네, 그리고 그 분발하겠습니다. 앞에 포동 있다. 포항의 새로운 동료.
좋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짧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개헌 얘기 못했다. 개헌이란다. 연금. 네. 연금 개혁 얘기 못했지만 그래도 끝내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오늘은 분노를 잘 챙겨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얘기로 인사하나요? 더 내고 더 받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모수 개혁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 군인연금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좋은 또 최고 지도자가 되시면은 그때 또 연금 개혁 관련돼서 저희한테 해준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연금 개혁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방송